많은 분들이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게 만드는 두 가지 피부 고민, 바로 검버섯과 기미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볼이나 관자놀이에 검은 얼룩이 자꾸 늘어나고 세수할 때 만져보면 살짝 도드라져서 손톱에 걸리는 것 같고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외출할 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경험, 분명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건 그냥 두어도 되는지, 어떤 건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도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톡입니다. 먼저 검버섯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 보통은 양성, 즉 암이 아닌 표피성 피부 증식이라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가렵지 않은 경우가 많고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겉모양이 사마귀처럼 울퉁불퉁하거나 색이 진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피부암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새로 생긴 검은 혹이나 반점이 빠르게 커지거나 색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피가 나거나 만질 때 통증과 심한 가려움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와 의학 교과서들도 지루각화증이 대체로 무해하되 피부암과의 감별을 위해 변화가 눈에 띄면 진료를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정확한 원인은 단일하지 않지만 연령 증가와 자외선 노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얼굴과 몸통, 목 주변 등 햇볕을 받기 쉬운 부위에 잘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나 두께가 늘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 학회 환자 안내 자료에서도 지루각화증을 흔한 양성 종양으로 설명하면서 얼굴, 목, 몸 검버섯 치료는 꼭 필요할까요? 대답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해가 없으니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칠어 옷에 걸리거나 자주 자극돼 불편한 경우, 미용상 제거를 원하는 경우, 혹은 피부암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시술로 액체 질소로 얼려 떨어뜨리는 냉동요법, 전기 소작과 소파술, 레이저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치료법들은 전문의의 판단과 시술이 필요하며 피부 유형과 병변 모양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기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미는 의학적으로 멜라스마라 부르고 볼과 이마, 윗입술 부위에 갈색 얼룩처럼 나타나는 과다색소 침착입니다. 햇빛과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유전적 소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아시아인에서 더 흔하며 여성에게 많이 보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색소의 깊이에 따라 치료 반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표피성은 비교적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진피성이나 혼합형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미 관리의 첫걸음은 자외선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늘찾기, 책 넓은 모자와 긴 소매옷,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 노출 부위에는 광범위 차단제 사용을 기본 수칙으로 권고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 아래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보호수단을 보조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합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자외선이 면역 억제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선크림은 무엇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국제 주요 가이드라인은 공통으로 광범위 차단, 즉 UVA와 UVB를 모두 막아주는 제품을 권합니다. 미국 피부과 합회는 SPF 30 이상 워터 레지스턴트 제품을 표준 권고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FDA와 CDC도 광범위 차단과 정해진 용량, 2시간마다 또는 땀, 수영 후 즉시 덧바름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는 제품 라벨에 SPF와 함께 PA 등급으로 UVA 차단 정도가 표기되니 야외 활동이 길다면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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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제 치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미 치료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약이나 시술로 단숨에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바르는 약으로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아젤라익산, 코직산,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이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트라넥삼산 성분이 먹는 약과 바르는 제형 모두에서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쌓였습니다.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해 피부 타입과 기미의 깊이, 복용 중인 약, 혈전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 이후 공개된 체계적 고찰과 국내외 임상 연구들은 트라넥삼산이 단독 또는 기존 표준 치료와 병행 시 기미 지표를 유의하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고하지만, 드물게 혈전 위험이 보고된 바 있어 개인별 금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레이저와 광치료는 어떨까요? 저출력 토닝 레이저, IPL을 피코 계열 레이저 등 다양한 빛 기반 치료가 사용되지만, 재발과 과다 저색소의 위험을 줄이려면 숙련된 의료진의 보수적 계획과 충분한 자외선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2024년 리뷰 논문들도 레이저를 단독으로 강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자외선 차단과 국소 치료, 때로는 트라넥삼산과의 병용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즉, 레이저는 보조수단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 경고를 드릴게요. 인터넷에는 식초, 베이킹소다, 표백제, 고농도 레몬즙, 강산성 혹은 강알칼리성 용액으로 검버섯을 지지거나 기미를 하룻밤새 지운다는 위험한 민간요법이 떠돕니다. 이런 방법은 화학 화상, 흉터, 색소 이상을 남길 수 있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새로 쓰는 제품은 팔 안쪽에 소량 바르고 24시간 반응을 보는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또 항생제나 항진균제, 일부 이뇨제 같은 약은 햇빛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고 자외선 노출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CDC는 광과민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시 SPF 30 이상의 광범위 차단제와 피복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상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버섯 관리입니다. 만졌을 때 거칠고 도드라진 검버섯은 면도칼이나 칼로 살짝 잘라내듯 자가 제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혈과 감염 위험이 크고 흉터로 더 눈에 띄게 남기 쉽습니다. 이런 제거는 냉동요법이나 전기소작처럼 의료기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 생긴 검은 혹이 빠르게 커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고 색이 여럿 섞여 보이거나 피가 나거나 눌렀을 때 아프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받으세요. 의심되면 국소 마취 후 살짝 긁어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짧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기미의 생활 관리입니다. 기미는 없애는 것보다 덜 돌아오게 하는 관리가 승부처입니다.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할 때는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얇은 긴 소매를 준비하세요. 선크림은 외출 15분 전에 충분량을 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마스크로 문질러졌다면 2시간 이내에 덧바르세요. 한국 라벨에 표기된 PA 등급은 UVA 차단 정도를 뜻하므로 기미가 있는 분들은 PA 풀을 이상을 우선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시광선도 기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색소가 심한 분들은 산화 처리 들어간 톤업형 또는 틴티드류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품 선택은 개인 피부 타입에 맞게 하셔야 하고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미네랄 필터 베이스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는 치료는 보습과 자극 최소화가 기본입니다. 저자극 세안제, 충분한 보습, 밤에는 의사가 권한 치료제 도포, 낮에는 자외선 차단. 이 간단한 4줄이 기미 루틴의 뼈대입니다. 트라넥삼산,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같은 성분은 효과가 있는 만큼 자극이나 홍반, 일시적 색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고농도 장기 사용은 반드시 의료진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먹는 트라넥삼산은 효과 근거가 있지만 과거 혈전 병력, 가족성 혈전 질환, 항응고제 복용 등 금기가 있으니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2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관문 옆에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을 한 바구니에 모아두고 외출 전 1분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모자 쓰기, 선글라스 착용, 얼굴과 귀, 목, 손등까지 선크림 바르기가 한 세트가 되면 깜빡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욕실 거울에 잦은 쪽지를 붙여두세요. 밤 세안 후 보습 먼저, 그 다음 의사가 권한 치료제,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을 꼭 덧바르기. 이 2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3개월 뒤 피부톤과 얼룩의 진하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가이드에서도 선 차단의 꾸준함이 치료 성패를 가른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집에만 있는데 굳이 선크림을 매일 발라야 하나요? 실내에서도 창가나 낮 시간 조명, 외출 준비와 이동 시간 동안 누적되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노출이 있습니다. 건강기관들은 선크림을 다른 보호수단과 함께 매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단, 비타민 D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해 식이 또는 보충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햇빛을 일부러 오래 쩐다고 안전하게 보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레드 플래그를 다시 정리합니다. 새로 생긴 검은 혹이나 반점이 빠르게 커질 때, 경계가 들쭉날쭉하고 색이 여러 가지로 섞일 때, 만지면 아프거나 쉽게 피가 날 때, 상처처럼 오래 아물지 않을 때는 자가치료를 멈추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검버섯처럼 보여도 악성 흑색종을 비롯한 피부암일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집에서 연고나 레이저 기기, 강한 산성 제품을 시도하는 순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은 대부분 양성이며 불편하지 않다면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눈에 띄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미는 완전 제거보다 재발 관리가 핵심이고 자외선 차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광범위 차단, 충분량,
제때 덧바르기가 기본이며 바르는 치료와 시술은 개인별 금기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함께 계획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악화, 출혈, 심한 통증, 의식 변화 등 위험 신호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